정부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피해 배상에 일본 전범 기업은 빠지고 우리 민간 기업이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정부는 우리 주도의 대승적 결단이라고 강조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먼저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정부의 최종 해법이 나왔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배상 주체는 행정안전부 산하 피해자 지원 재단으로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게 판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피해자들이 승소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제3자 변제안이 확정되면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들은 배상 책임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추후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기여 등 성의 있는 호응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일 양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인 게이단렌이 미래청년기금 공동조성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해법이 우리의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강조했지만 일본에 앞서 우리 측 해법이 먼저 발표되고 피해자가 요구했던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빠지면서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해법으로 내놓은 방식,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세계 정세와 안보 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이라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두고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강제징용 문제는 폭탄 돌리기처럼 해결이 미뤄져 왔는데 정부가 세계 정세와 안보 그리고 미래 세대의 교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시작으로 생각한다며 일본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정세의 변화, 한미일 안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어떤 해법 모색이 아니었을까. 야권은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폭법,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배상안을 조선시대 인조가 청나라의 항복 선언을 한 삼전도 굴욕과 비교하며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이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입니다. 가히 삼전도 굴욕의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도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또 하나의 외교 참사이자 역사에 대한 범죄 행위라고 꼬집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누가 국가의 자존심을 다 내팽개치고 돈 몇 푼 받아오라고 시키기라도 했습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으로 위배하며 서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도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 해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과 논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제3자 변제라는 정부의 최종안을 두고 일본의 외교적 승리이자
우리 정부의 완패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청년기금은 외교 참패를 감추려는 꼼수라며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끝까지 소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이 소식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 철회하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외교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만든 재단에 한국 기업이 기금을 대는 방식의 정부안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해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15명. 이 가운데 생존자는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 등 3명입니다. 일본의 공식 사과는 물론 일본 쪽 배상도 없는 우리 정부의 최종안을 두고 피해자 측은 일본의 외교적인 승리이자 한국 정부의 완패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정신을 훼손하고 박정희 정권 당시 한일 협정의 부당한 역사로 시계를 되돌렸던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자신들의 외교적 성과에 급급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아닌 기부금을 받으라며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일 기업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다는 청년 미래기금은 외교 참패를 감추기 위한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제동원 문제의 금전적 출연이라고는 평가할 수 없고요. 참담한 외교 실패를 면피하기 위한 급조된 안이라고 봅니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단은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 집행 법적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최종안과 관련 없이 법적 소송을 통해 끝까지 배상을 받아낸다는 뜻을 확고히 했습니다. 동시에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정부 해법안 철회를 계속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과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하면서 셔틀 외교 복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리 주례회동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추진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두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일이라며 새 시대를 향해 미래 세대 중심으로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며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어차피 해야 한다면 빨리 하는 게 낫다며 실무진들에게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동시에 한일 간 외교 시계는 더욱 빨라지게 됐습니다. 우선 대통령실은 3월 말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 발언은 아끼면서도 셔틀 외교 복원 가능성은 크게 열어놨습니다. 양국 정상이 서로 오고 가는 게 중단된 지 12년째에 이르고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법적 조치가 아니더라도 정치적 사과 표현을 담아 행동하는 건 양국 경제단체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일본 정부가 표명해온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신뢰관계가 그동안 핵 위협과 동아시아 안보 분야에 한해 선별적이었다면 이제 전방위적으로 회복할 거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안보 협력과 우리의 한류 문화, 일본의 소프트 파워를 결합한 사회, 문화, 인적 교류까지 확대돼 양국 이익이 극대화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법 발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지지부진하던 강제징용 협상은 일본 경제단체를 상대로 미래 기금에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거부로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지자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냉전 시대의 한일 공조 필요성이 해법을 서두른 이유로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아가던 한일 간 강제징용 해법 협상.
그러나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에서 극명한 입장 차이가 생기며 한치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측은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와 진정성 있는 사과 등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끝났다며 맞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해법이 가칭 미래청년 기금으로 보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배상금이 아닌 한일 두 나라의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에 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금의 명칭이나 성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두 나라 재계를 대표하는 한국정경련과 일본 게이단렌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결정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법적 배상 책임을 거부하자 또 다른 출구를 모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계속되고 미중 갈등으로 한일 공조가 시급한 상황에서 과거사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해법을 서두른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해법이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해법이 한일 양국에게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기회의 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요구와 다른 해법으로 파장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한일 관계에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의 피해자를 더 피해자로 만들어 나가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간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이번 해법으로 한미일 국가 간 협력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거꾸로 불완전한 해법에 따른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이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가 발표한 피해 배상 방안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동량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55살 양금덕 할머니, 박진 외교부 장관의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덤덤한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자신을 끌고 가 일을 시킨 일본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의 배상금은 받을 마음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잘못한 사람한테 일본한테 받아야지. 일본한테 받아야지. 왜 동양에서는 안 받으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고 사죄 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는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해법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자국민에 대한 외교 보호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강제동원 해법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피해자를 욕보이는 것은 물론 국민적 자존심에도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가 변제하는 것은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지적도 제기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우리나라 정부 또는 재단이 그 돈을 지급하기를 원치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으로부터 그 돈을 받아온다고 하는 것은 재단의 설립 취지에도 반합니다. 또한 헌법 정신과 헌법의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생존자는 단 3명.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할머니는 반드시 일본의 사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그런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우리하고 협력해서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우리 자유대로 마음을 합해서 해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는 서울시청 광장 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집중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화면 속에 지나갔던 국회 현장에서 네. 지금 오신 걸로 알고 있고 하나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피해자 측 목소리 중에 네. 정부의 외교적 완패다라고 규정을 했고 양금덕 할머니께서는 동량처럼 주는 돈은 안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좀 규정하고 계십니까? 예, 강제동원 피해자들께서 평생을 걸고 싸우셔서 마침내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받아내셨습니다. 네. 이 판결은 무엇보다 식민 지배의 불법성 그리고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인데요.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의미가 있고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네. 식민 지배의 극복을 선언한 점에서.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인 판결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무력화시켰다. 어떻게 보면 사법 주권을 포기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최악의 외교 참사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화면에 좀 띄워봐 주시고 하나 여쭤보면 이 얘기가 좀 과거에부터 나오는 시점에서부터 피해자 대리인단은 2015년 위안부 합의보다도 후퇴한 해법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데 어떤 의미인가요? 예,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는 그래도 위안부의 피해 사실의 인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이나마 일본 총리의 사죄의 뜻이 표명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실의 인정도 없고 그리고 일본 외무상 그리고 기시다 수상의 그런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그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사죄와 반성의 표현도 없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강제동원의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대법원 판결을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시켜 주었다. 이런 면에서 오히려 후퇴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형식적이나마 사과나 어떤 사실 인정이 있었습니다만 2015년 네. 위안부 합의 때는 이번엔 그마저도 없었던 합의다. 라는 설명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회 앞에서 정부안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또 김성주 할머니도 참여하셨는데 현장 목소리도 전해주시죠. 네, 뉴스에서도 앞서 보도가 되었지만 뭐 이제 90세를 넘으셨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광주에서 올라오시고 또 김성주 할머니께서는 몸이 불편하신데도 오셨는데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들 일본이 사죄하고 배상해야지 왜 하지 않고 있느냐. 그리고 양금덕 할머니께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편지도 쓰고 당신이 요구했는데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할머니들께서는 사죄와 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시고 현재 정부 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노고를 이끌고 저렇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실장님을 모시고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지금 질문을 드릴 텐데 이번 해법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피해자분들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합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합의가 아니라 정부가 해법을 내놓은 거죠. 발표죠. 네, 발표죠? 일방적인 발표죠. 예. 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제동원 배상 해법과 관련해 오늘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정부의 어떤 노력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서?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배상이라는 표현이 일단은 잘못되었고요. 1974년 그리고 2007년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들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금입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받은 청구권 자금이 우리나라 경제 건설에 기여했고 피해자들에게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한국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돌아가신 분에게는 2007년의 경우에 2천만 원 그리고 생존자의 경우에는 1년에 80만 원 정도의 의료지원금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그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정신적인 위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드린 돈은 배상은 아니고요. 이것이 그 부분과 달리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하는 점에서 청구권 협정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이고 그리고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 일본제철 그 회사를 상대로 네.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권리입니다. 당연한 그런, 권리입니다. 네, 설명이십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 그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발표하던 날 그날 현장에서도 기자들 질문에 반쪽 해법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이 동의하지 않았고 물컵에 비유하기도 했거든요. 네.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하고 네.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다라고 네. 설명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 정부는 이 판결에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와 그다음에 일본 정부가 가해기업, 전범기업의 판결 이행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하기보다는 네. 계속해서 성의 있는 호응 아니면 기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건 선의에 기댄 일본의 호응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본 기업들이 불법 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데요. 이런 법적 권리에 대해서 일본은 한 번도 인정한 바가 없고 어제의 표현에 있어서도 일본은 사죄의 시읒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구애라고 할까요? 너무 굴종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들리는데 그런 네. 기대를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런 걸 좀 보장받기 위해 어떤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네, 지금 아예 철회해야 되는 건가요? 해법은?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이 판결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요구한 것은 네. 일본 정부가 그런 일본 기업들의 저희들과의 직접적인 협상이라든지 만남이라든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일본 기업과 협상할 수 있도록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그것을 듣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 집행이라는 현금화 절차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러면 일본 기업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현금화를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계속적으로 이 해법을 밀어붙여 왔고 그것이 어제의 해법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밀어붙였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정부에선 박진 장관 같은 경우는 피해자 및 유족과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소통을 했다고 했거든요. 네. 뭐 그동안 민관 협의회가 있었다고 저희도 여러 번 보도를 했는데 그 과정으로 한번 네. 소개를 해주시죠. 예, 민간협의회 정부에서 주최를 했고 3건의 소송 가운데 미쓰비시 근로정대 소송의 대리인 지원단은 참여하지 않았고 일본제철 미쓰비시 히로시마 소송 대리인 변호단 지원단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네. 4차례 열렸는데요. 그러면 2차례 열린 다음에 회의에서 지난 7월 26일 정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이런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현금화를 지연시켜달라. 사실상 이 피해자들의 그 권리 실현을 막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박근혜 양승태 네. 사법농단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이 만들어놓은 변칙적인 규칙입니다. 불법 행위에서 그것을 또 활용해서 현금화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서 이탈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의견 수렴이라고 한다면 지금 장관님께서 이춘식 할아버지 양릉 네. 할머니 만나셨습니다. 양릉 할머니 분명하게 편지 써서 밝히셨습니다. 일본한테 사죄, 배상 받겠다. 그럼 수렴을 했으면 의견 수렴이면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요식적인 절차였습니다. 국회 토론회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지난 28일에 피해자들이 집단 면담을 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 설명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력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발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일본 정부한테 숙제검사 받는 모양으로 피해자들 만나고 있다. 의견 수렴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마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나. 지금 3분의 생존자가 제일 고령이신데요. 모두 다 반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것을 의견을 수렴했고 어제 얘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의 자세를 평가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빠른 해결을 바라는 건 모두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칙을 저버리고 그리고 구걸하는 듯한 기부금으로 준다는 것까지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아쉬운 발표, 그리고 성급한 발표, 그리고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역으로 마지막에 드릴 질문이었는데 지금 굴욕이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일본의 숙제 검사 받는 그런 형식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런 여론을 정부도 알고 있었을 거고 실제로 정부 안에서도 속도 조절론, 신중론이 있었지만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자, 어떤 걸 좀 정부는 고려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정상회담 스케줄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전문가들도 너무나 한국이 양보해서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는
중대한 인권 침해 그리고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이 이 중대한 인권 침해에 관한 2005년에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들이 이 구제 원칙에 참여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인정과 거기에 대한 사죄가 따라야 된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정부의 해법은 이런 원칙을 살리지 못했다라는 비판적인 설명이 나왔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이야기하는 정신을 한국 정부가 다시 한번 읽고 꼭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국내 여론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는 정부의 논리를 한번 제가 질문 드리면요. 예, 한일 관계 개선한다는 논리는 저도 당연히 받아들이고요. 네. 그리고 그렇지만 마치 이 판결이 한일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파탄낸 것이고 수출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 문제로 하면서 교류와 문화 교류는 뭐 투트랙으로 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민간의 교류 같은 걸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하는 것이 진정한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 그 원칙을 저버린 대목. 그럼 만약에 이를테면 일본의 사죄나 반성이 있었다면 이 해법도 받아들일 수는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제가 사죄와 된다면? 배상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이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죄의 증거로서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냥 아무 돈이나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어제 나온 그런 청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10여 년 전에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에서 미쓰비시 측이 할머니들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화해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네. 절대로 배상할 수 없으니 장학금을 드리겠다. 그 할머니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 거부하시는 아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다시 마치 이 배상을 대신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말하자면 사죄 그리고 진정한 사실 인정을 바탕으로 한 사죄와 사죄의 배상으로서의 증거라는 그런 인권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다시 한번 좀 굴욕감을 주는 어제 촛불 집회에서 어떤 젊은 대학생이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워서 받아낸 배상금 대신 저희들이 어떻게 그 돈을 받아서 누가 유학을 가겠습니까? 이런 부분 새겨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한일 기업이 미래 청년 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하기로 한 대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하신 거고 자, 정부가 내놓은 이번 해법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는 내용은 동의하는 피해자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뭐 사실은 이 소송이 20여 년 넘게 한국에서만 진행됐습니다. 일본 제철 소송만 해도 일본에서 97년 원고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딱 3분이 남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유족분들도 뭐 70대, 80대가 되셨습니다. 자기 아버지께서 싸우신 투쟁 잘 알고 있지만 또 본인 당사자들도 대단히 힘드시고 피로감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일본이 저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아니면 경제적 사정 여러 가지 이유. 이게 지연이 잠깐만 한 2억이나 되는 돈이거든요. 이것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보다 나은 해법을 가지고 일본 정부를 설득해서 받아내기보다는 이 돈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채권 채무 관계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죠. 이게 대단히 부당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뭐 그런 수용하겠다고 하는 분들의 의사도 당연히 존중을 하고 그런 절차에 협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판결을 이행하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선택을 강요한다고 하셨거든요. 아마 그 대목은 피해자 동의 없이 정부가 말한 제3자 변제는 불가능하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해자분들이 끝까지 판결금 변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아까 리포트에서 공탁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대법원에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 가해기업, 전범기업의 채권이 지금 압류가 됐고 현금화 직전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이 빨리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사법농단 때도 5년이나 시간을 끌어서 원고분들이 다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외교부가 의견서를 낸 이후로 계속해서 혹시 계류 중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류 중인 사건도 있고요. 그것 말고 현금화. 현금화가 됐어요.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 그리고 일본제철에 가는 현금화가 대법원에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판결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류된 소송도 물론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대법원은 그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 인정하고 이 판결에 대해서 빨리 현금화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 또 하나 가해자인 일본은 빠진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정부와 피해자만 갈등을 좀 일으킬 수 있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런 좀 걱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정부 수상
외무상 사죄의 시읒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저는 너무나 좀 모욕감을 느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청산하는 과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평생을 싸운 이 피해자분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되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건 결국은 피해자 개인의 권리인데요.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무시한 그리고 버려온, 무시해온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18년에. 네. 그것이 다시 되돌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분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뭐 해외 언론, 특히나 네. 이제 미국 언론 보도도 나갔는데 네. 미국의 스탠퍼드 교수가 네.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한 타협안이라면서 이를 잘 작동하도록 만들 책임은 이제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면서 한국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어쩌면 그 이상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덧붙여 네. 정부에 하실 말씀까지 덧붙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네. 너무나 말하자면 이런 평가가 이야기해 주듯이 일본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정부가 이 해법을 가지고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서 계속 피해자들은 싸워야 할 것이고 네. 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저는 역사적인 투쟁이다. 역사적인 소송이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의 존엄의 회복을 위한 소송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다시 가슴에 새기고 피해자들이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사죄와 배상, 인권의 존엄 회복을 위한 마지막 자신들의 호소라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해자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는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